0.7,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입니다. 이 숫자는 단순히 아이를 조금 덜 낳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가임 여성 100명이 70명의 아이를 낳고 그 70명이 다시 49명을 낳고 그 다음 세대는 34명, 그리고 다시 24명으로 줄어듭니다. 불과 2세대 만에 한 사회의 인구 기반이 무너지는 숫자. 0.7은 통계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스스로 소멸하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전쟁도 없습니다. 기근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용히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람이 줄면 소비가 줄어듭니다. 소비가 줄면 기업의 매출이 줄어듭니다. 기업의 투자가 줄고 일자리가 줄고 국가의 세수도 줄어듭니다. 세금이 줄면 복지는 약해지고 복지가 약해지면 청년들은 더 결혼하기 어려워지고 아이를 낳기는 더 두려워집니다. 악순환입니다. 그리고 이 악순환을 가장 먼저 체감하는 세대가 바로 지금의 20대와 30대입니다. 취업은 점점 어려워지고 집은 점점 멀어지고 결혼과 출산은 선택이 아니라 포기가 되어갑니다. 성장이 멈춘 사회에서 청년들은 서로를 동료가 아니라 경쟁자로 바라보게 됩니다. 파이가 커지지 않으면 누군가의 기회는 곧 다른 누군가의 탈락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질문해야 합니다. 이것은 정말 청년 개인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구조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의 가장 깊은 곳에는 한반도의 분단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도상으론 대륙과 연결된 나라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철조망 하나가 대한민국을 사실상 섬나라로 만들었습니다. 부산에서 출발한 철도가 평양을 지나 신의주를 넘어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유럽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단은 그 길을 막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매년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높은 국방비, 북한 리스크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막힌 물류망, 잃어버린 시장, 사라진 투자 기회. 분단은 단순한 정치 문제가 아닙니다. 청년의 일자리 문제고 집값의 문제이며 국가 성장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출구는 무엇일까요? 바로 통일입니다. 통일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전략입니다. 세계적 투자은행과 경제기관들은 통일 한국의 가능성을 주목해왔습니다. 남한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젊은 인구와 자원, 그리고 한반도 전체가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위치. 이 세 가지가 결합하면 통일 한국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남한 인구 약 5천만, 북한 인구 약 2,600만, 합치면 약 8천만 명의 시장이 됩니다. 8천만 명. 지금의 대한민국보다 훨씬 큰 내수 시장이 생기고 젊은 노동력이 보강되며 생산과 소비의 기반이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가 잃어가고 있는 성장 엔진을 다시 켜는 일. 그것이 통일입니다. 북한에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광물 자원과 토지가 있습니다. 전 세계가 공급망 확보를 위해 경쟁하는 자원들이 한반도 북부에 잠들어 있습니다. 또한 북한 지역의 넓은 토지와 낮은 인구 밀도는 신도시, 스마트시티, 산업단지, 물류 허브로 발전할 수 있는 거대한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국가 경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청년들의 내 집 마련, 새로운 일자리, 창업의 기회, 새로운 도시를 설계할 기회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통일이 되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인프라입니다. 도로, 철도, 항만, 전력망, 통신망, 병원, 학교, 주택. 대한민국이 1970년대 고속도로를 통해 성장의 길을 열었듯 통일 한국은 북한 지역의 인프라 건설을 통해
새로운 성장의 시대를 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의 주역은 지금의 20대와 30대가 될 것입니다. 기회는 건설과 물류에만 있지 않습니다. 백두산, 금강산, 묘향산, 평양의 역사지구는 세계적인 관광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K 콘텐츠는 통일 한반도라는 새로운 이야기의 무대를 얻게 됩니다. 디지털 산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주민 2,600만 명은 새로운 금융, 커머스, 교육, 의료, 콘텐츠 서비스를 처음으로 경험하게 될 잠재 시장입니다. 대한민국 청년 기업가들에게 이보다 더 큰 기회의 무대가 있을까요? 물론 누군가는 말할 것입니다. 통일 비용은 어떻게 감당하나? 우리 세금으로 북한을 먹여 살리는 것 아닌가? 중요한 것은 관점입니다. 통일 비용은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미래 성장에 대한 투자입니다. 독일도 그 길을 걸었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서독 국민들도 비용을 걱정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더 강한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같은 언어, 같은 역사, 같은 문화, 그리고 같은 민족이라는 기반이 있기 때문입니다. 통일은 과거로 돌아가는 일이 아닙니다.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일입니다.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우리 민족의 건국 정신 위에 자유롭고 번영하는 통일 한국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코리안 드림입니다. 통일은 어른들의 정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20대와 30대의 미래 이야기입니다. 일자리의 이야기고, 집의 이야기고, 창업의 이야기이며 다음 세대가 살아갈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두 개의 숫자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0.7입니다. 소멸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8천만입니다. 새로운 가능성의 숫자입니다. 우리가 한반도의 미래를 다시 상상하고 분단을 넘어 새로운 성장의 길을 선택한다면 8천만 통일 한국의 시대를 열 수 있습니다. 소멸을 멈출 마지막 선택. 그 선택은 지금 우리 세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다음 100년, 그 시작은 통일을 미래의 기회로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